안녕. 안녕. 교양대학교 경영학과 이세진이라고 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22학번 한윤서라고 합니다. 나도 복학했는데, 복학 20번 하셨어요? 그렇지. 20년 하셨어요? 저희 의상을 지금 주문을 주셨어요. 네, 컨셉을 줬어요 저희한테. 네, 그래가지고 좀, 풋풋하게 하고 오라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지금 풋풋하다는 거죠? 풋풋하잖아요. 어디가요? 얼굴이. 재밌네요. 개그맨 다르네 역시. 너무 재밌네요. 아니, 그 약간 이거 청으로 했는데. 꼭. 잠깐만. 못 받아주겠다. 어. 이게 지금 네. 이제 우리 좀 약간 대학생 느낌이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네. 좀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이걸 또 이렇게 입고 오라고 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오늘의 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 어떻게 세진 씨 먼저? 소리가? 근데 박스가 많이 작아졌네요. 대학생이니까 약간 네. 좀 어떤 그런 필통 같은 거 아닌가요? 약간? 필통. 오, 이게 뭐야? 뭐야? 이건 사각형 블럭인데요? 그러니까 나무 블럭인데 이건 그냥 저는 이제 뭐 대학생 새내기니까 뭐 필통. 필통인가 보다. 자, 필통이다. 그러니까 잠깐만 뭐야? 잠깐만, 배가 닫혀 있는 필통인데요? 이거 그냥 물고기인 것 그냥 같은데? 물고기네 이거. 감이 아예 안 잡히지 않아요? 물고기랑 블럭? 그러게. 그죠? 그러면 이 한번 하러 찾으러 또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가야지 우리는 네. 또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니까. 가야지. 여기 아니 여기야. 여기에요. 여기야? 예, 여기에요. 여기야? 일단 따라오세요. 여기야? 뒤로 가실게요. 맞잖아 여기야. 맞잖아. 가시죠. 잠깐만, 이 빨간 벽돌이 이게 뭐야? 서대문 형무소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죠? 왜 못 맞추면 형무소에 넣으려고요? 안 돼요. 무서워. 안 돼요. 무서워. 아니, 근데 왠지 제 느낌상은 여기에 분명히 또 전문가님이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거랑 그쵸.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들어가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들어가 봅시다. 들어갈까요? 벌써부터 좀 이야, 무서워. 와, 멋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전문가님? 아니, 전문가님 어디 계시지? 오셨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안녕하세요. 하실 분들인가 보다.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그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 양명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힌트로 요걸 받았거든요. 블럭이랑 물고기 인형. 불러. 요게 오늘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또 건축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또 대학생 컨셉으로. 약간 건축학개론 이재훈. 네. 저 수지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수지 아니고요. 그렇게 네. 관련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예. 네. 가시죠, 그러면. 네. 네. 그 여기가 다 감옥인데 그러면 네. 이것도 감옥인가요? 요거는 죄수들 운동시키는 곳입니다. 죄수들 운동. 네, 이름이 운동이요? 격벽장이라 그래갖고. 네. 격벽장이요? 예. 저기서 그러면은 이제 운동도 하고, 그 자기 그냥 뭐 이렇게 취미생활 하고 그런 데인가요? 저기? 아니요. 여기서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한 곳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 분리가 돼 있어갖고 한 줄로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못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많고 간수는 적고 그러니까 그
그런 거를 적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펜옵티콘 시스템이라 그래요. 예. 옵티콘. 예. 그게 원래 감옥을 이제 그렇게 만들자 유럽에서 나온 건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죄수들끼리 모여서 무슨 착당 모의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네. 예. 계획을 뭐 세우거나 막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분리를 시켜놓고 네. 운동장인 건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분리되는 따지고 보면. 운동장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놨지만 이제 도시에서 네.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그런 이제 공간 따로 있지 않을까요? 뭐 보통 요즘에 이제 카페 같은 데 많이 가죠. 그렇죠. 뭐 모이기 공원. 위해서. 네. 공원, 한강 네. 요런 데. 그렇죠. 우리가 도시에서 모일 곳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없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걸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네. 스퀘어. 네, 그래서 영어로는 맞아요. 네.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원래 스퀘어란 뜻이 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제곱미터잖아요. 그게 네. 영어로 스퀘어예요. 아. 그래서 보통 광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타임스퀘어도 있고. 예를 들면 저기 그 어디죠? 그 미국의 그 유명한데. 그 타임스퀘어. 아 거기 타임스. 나 영등포 나 타임스퀘어. 맞아. 나 백화점 타임스퀘어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스퀘어라고 하는 그 광장. 예전 뭐 그리스 시대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도시 국가가 이제 민주주의의 발상지예요. 발상지인데 도시 국가지만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다 권력자들을 위한 건물들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종교 건물이던가. 그러면 자 권력자들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네. 그럼 그들은 어디서 뭐 정보를 교환하고 어디서 뭐 학문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영역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만들었는데 그게 광장인데 아고라예요. 아고라. 예, 그래서 아고라 많이 들어봤는데. 아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여행 어플 아닌가요? 아고다. 죄송합니다. 세진 씨 오늘 왜 이럴까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이름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네. 아고라의 반대가 아크로폴리스예요. 아 맞아요. 아크로폴리스 들어보실 알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는 권력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아고라는 서민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에요. 원래 아고라의 뜻은 시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거기 모여서 넓은 영역이 장소가 필요해서 거기서 뭐 시장도 열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그 아고라 광장. 음. 네. 그게 이제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을까요? 이제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사실 이 국가에서도 그런 광장이 필요했어요. 무슨 뭐 퍼레이드를 한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도시국가라 했잖아요. 네. 이 도시국가는 사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뭐 중세 시대 때나 이때 만들어진 광장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도시국가에서부터 고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중세 때 만들어진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에 레머 광장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저. 아 어떻게 알아요? 옥토버 페스트 하는데. 아니 그거는 뮌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틀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 광장에 반드시 시청사가 있습니다. 옛날 시청사예요. 지금 시청사가 아니고 시청사 앞에 반드시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그런 것 있는데 같아요. 예. 그게 의미가 되게 깊어요. 분수 가운데 반드시 동상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동상이 애기 있어갖고 오줌 싸는 동상.
오늘 맞잖아요. 어디 얘기야? 신촌 광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보통 오줌 많이 싸. 그 분수에서. 그 장소가 2차 세계대전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괴되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개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 네네. 하나는 1차 대전, 2차 대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모 광장도 많이 피해를 입었죠. 피해를 입어서 다 없어졌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다시 복구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그 레모 광장이 중세 시대 때 그대로 모습인 거예요? 예. 지금 가능하면 중세 모습 그대로 복구를 했어요. 아까 우리 광장 얘기했듯이 이게 그 도시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망가지고 복구했지만 이 레모 광장을 특히 신경 써서 복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광장의 형태도 있지만은 그런 시청이나 성당이나 주변 건물 배치를 보면은 거기서 도시의 그런 거기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형태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더 복구를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쁜 관광지로만 기억할 게 아니었네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예. 뜻이 많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지금 그 고대 광장, 중세 광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뭔가요? 근대에 등장한 그런 광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근데. 네. 근데 뭐 어디 도시가 있을까요? 네. 근대에 있는. 물론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파리에 있는 콩코드 광장입니다. 유명하지. 콩코드. 네, 네, 콩코드. 광장. 왠지 그냥 딱 이름만 들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지만 네네. 이 콩코드 광장이 과거에는 피와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네. 전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어떤 의미죠? 근대가 시작된 게 두 가지 혁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전까지 루이 15세라는 이제 왕이 있었어요. 루이 1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원래 왕의 동상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장 이름이 루이 15세 광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었어요. 근데 권력자들은 세금을 1원도 안 내고. 와, 못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루이 15세의 광장, 동상 때문에 루이 15세 광장. 게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 광장 이렇게 바꾼 겁니다. 혁명은 알겠는데 이 피라는 뜻은 왜 붙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예. 루이 16세랑 네. 마리 앙뚜아네트. 말이야. 혹시 그 단두대? 맞습니다. 혁명이 시작되면서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를 갖다가 거기다가 해서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은 그런 피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아이고야. 아. 그럼 제가 듣기에는 이제 혁명 광장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왜 마지막에 이름을 그 콩코르드 이렇게 바꾼 건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때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혁명이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하니까 네네. 우리 이제 과거처럼 돌아가지 말자. 이제는 화합과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혁명 광장에서 그 화합과 조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콩코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콩코드 광장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 근데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물고기가 건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건축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네네. 아까 초반에 물어봤지만 네. 지금 건축물들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네. 여기가 형무소라 그런지 몰라도 좀 약간 딱딱하고 각져 있고 네, 네모나고. 그런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약간 좀 무섭기도 해요. 굿, 잘 네. 보셨어요. 왜 네모나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동그라미는 짓기가 어렵잖아요. 아하, 빚어야 되니까. 아하. 요거는 그냥 쌓기만 하면 되니까 좀 짓기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도형을 그려라. 그러면 대부분 뭘 그릴 것 같아요? 물론 원, 삼각형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각형 그려요. 왜 그럴까? 이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형태야. 여기에 가로, 세로만 있잖아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함수 아시죠? 네. X, Y. 아. 이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심리적으로 쉬우니까 네모를 먼저 그리게 그렇지. 되는 거구나. 이 과거의 권력자들은 네. 형태를 일부러 단순하게 만들어요. 왜? 복잡하면 얘가 사고가 복잡해져. 그럼 다른 생각을 해. 그런 비밀이 형태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좀 되게 너무 XY 나오니까 지금 벌써 머리가 좀 아파요, 사실. 그게 약간- 어지러지네요 지금 벌써부터. 아니 그 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짓는 게 그때는 이게 유행이었나 보다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다룬 혁명 중에 프랑스 혁명하고 산업혁명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안정을 준 거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혁명은 연구에서 시작이 돼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수공업이었어요. 다 손으로 했어. 그러니까 물건 나오는 것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양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단 크게 두 가지 재료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철과 유리. 두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설마 여기? 다 설마 여기? 녹이면은 이게 용해가 돼요. 똑똑한데. 바로 우리가 녹이는 거. 녹이면 원래 형태를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만 만들면 돼. 틀을 만들어서 녹여갖고 거기다 부으면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물자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XY 2차원적인 형태였잖아요. 이제 3차원 형태가 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1935년에 지은 낙수장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낙수장이요? 그러면 낙수장이면 이게 물이 어디 물이 떨어지는 뭐 이런 거 목욕탕 아니야? 이름 그치? 같은데 약간 낙수장. 콩포스 느낌 이런 네. 느낌인데 약간? 아니 그- 댐. 그렇죠. 댐 느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서 그래요. 원래는 영어로 폴링 워러인데 되게 있어 보인다. Falling water. 박스에다가 금덩이를 잔뜩 집어넣어. 네. 그리고 종이 박스로 딱 덮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박스가 종이 박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용물을 안할 것 같고 판단하잖아.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진가는 내용물에 있는 거지 겉모습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건축가는 다 뜯어내요. 그래갖고 이 건축가의 그 건축물의 폴링 워러를 보면 아까는 이렇게 XY잖아요. 네. 네네. 이번에는 XYZ. 그래서 이 사람의 지은 건축물의 대부분이 거의 400여 채가 주택이에요. 중산층을 위한 주택. 이 사람이 그 근대 건축의 3대 거장 중 하나예요. 미국 건축가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건축가의 그런 전문가적인 자질도 있지만 그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이야, 진짜 멋있는 분이시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분이 지어주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폴리머로 네. 낙수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한번 아마 검색을 반하실 꼭 거예요.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때마다 이제 물 맞고 이제. 너무 좋은데? 배트맨 동굴 마냥 이제 네. 폭포에서 이렇게 나오고. 너무 근데 좋은데요? 사실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요? 계속 물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요즘에 이제 또 집 모양도 거의 똑같지
있잖아요. 솔직히 뭐 전원주택이 아니고서야 여기도 네모, 저기도 네모, 뭐 아파트도 네모, 빌라도 네모 다 뭐 이렇게 다 똑같은데 좀 색다른 모양의 건물은 또 없을까요? 아, 색다른 모양의 건물이 있어요. 설마 어디 갔어? 설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오늘 설명할 건축물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이제 나오는구나. 이 모양이라고요? 계속 뭐가 네. 연관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이제? 있어요, 직접적으로. 건축물이 어떤 어떻게 건가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이 물고기 형태에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프랭크 게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많지 않았고 거의 집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쌍한 거야. 불쌍하니까 욕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서 물고기를 이렇게 풀어놔줘요. 그러면은 프랭크 게리 꼬마가 맨날 물고기랑 얘기하면서 자랐어요. 너무 슬프다. 그다음에 할아버지가 철공사를 하는데 금속을 많이 다뤘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물고기만 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철공사에 가고 뭐 금속 갖고 놀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유명한 건축가가 된 거예요. 어릴 때 자기의 친구가 돼준 물고기가 수영하는 그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수영할 때 움직임 동선을 형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와. 그다음에 이 사람의 건축물은 전부 다 그러니까 외장이라 그래. 바깥에 이렇게 붙인 게 전부 조각조각 나 있어요. 비닐 그렇지. 비닐을 형상이구나. 표시한 거예요. 하나씩. 네. 와, 진짜 신기하다.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물고기. 아, 잘 물어보셨어. 그게 이 사람 건축물의 형태는 전 세계에 있어요. 네. 전 세계에 있는데 건물만 지은 게 아니고 뭐 스탠드를 만든다. 그것도 물고기 형태. 무슨 캘리포니아나 저 디즈니랜드 가보면 엄청나게 큰 물고기 형태 있어요. 그것도 다 그 사람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게 된 거는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뭐 있어요? 마드리드.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돼.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빌바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되게 가고 싶었어요, 여기. 빌바오 어떻게 하세요? 축구팀에도 빌바오 있어요. 아, 그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네. 빌바오 이펙트란 말이 있어요. 이 빌바오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포항 같은 도시였어요. 배 만들고 철 다루고 과거에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조선이나 이런 철 이런 산업이 중국하고 한국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망한 거야. 그렇지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시 코드를 문화로 바꿨어요. 문화로 바꿔갖고 거기에 첫 번째 사업으로 미술관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구겐하임 미술관이라고 이 미술관을 지었는데 미술관이 전 세계에 많지만 이 구겐하임 미술관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빌바오라는 도시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은 거야. 돈을 엄청 들었어요.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반대가 많았지. 그래도 끝까지 한 거야. 해갖고 1년 만에 그 예산을 관광객으로 다 뽑은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그래갖고 도시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통해서 건축물이 도시를 살릴 수 있구나. 이거를 증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건물을 짓자. 이거를 빌바오 이펙트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DDP예요. 이야. DDP 아시죠? 동대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네네. 영화에 세네요. 그게 빌바오 이펙트의 아. 영향으로 지은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빌바오 또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그렇게 유명한 프랭크 게리는 도대체 어떤 집에 살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꼽은 게 자기 집이에요. 79년도에 지은 자기 집인데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 물고기의 비늘 형태가 마치 물고기가 수영하듯이 이렇게 있고 빛이 반사된 것이 바로 금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기의 스타일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자기 집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정말 근데 실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냥.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독특하니까 또 호불호가 또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우리가 보는 거랑 또 일반인이 보는 거랑 늘 같지는 않죠. 맞아요.
이렇게 옥사 내부에 들어오니까 느낌이 또 확 다르네요. 으스스하고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 여기는 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저기서 간수가 네. 이 다수를 보는 그런 페노티콘 시스템을 적용한 것입니다. 안에도 지금 네. 정말 좀 이거 열려 있는데 보시면은 엄청 좁아요. 되게 좁다. 네. 저 누우면은 딱 길이가 맞을 정도네요. 그쵸? 이게 배식구인 거죠. 그러니까 배식구 네. 위치를 보면 네. 일단 좁잖아요. 네. 좁다는 거는 많은 걸 넣을 수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보통 우리가 허리 위치에 있어 그렇게 또 이렇게 받아야 네.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굴복을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이런 얘기지. 내가 주는 음식에. 네, 어떡해. 그러니까 좀 약간 비인간적이죠. 이야, 진짜 너무 참 그렇다. 참 듣는데도 되게 속상하네요. 걷다 보니까 요거 나무 있잖아요. 네. 요게 뭐예요? 문 옆에 다 붙어 있거든요. 아, 요게 네. 지금 간수하고 이 감옥하고 지금 거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 많이 나니까 이거를 이제 뭐 소리를 내서 부르거나 뭐 비상시에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패통이에요, 이름이. 갖고 얘를 내려갖고 얘가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거긴 내려가나요? 아, 요렇게.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하면 내면 여기 와서. 네, 소리와 그다음에 나온 걸 보고 간수가 이제 이쪽에 와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옥사 내부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참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면 생각하실 때는 이제 좋은 건축물이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좋은 건축물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크거나 작거나 그래도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사용자가 행복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해야 돼. 아무리 엄청나게 큰 건물을 선물 받았어. 그게 너무 기뻐서 가보니까 지붕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규모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거예요. 좋은 건축물이라는 거는 기능과 미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범위가 넓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약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주기 위해서 한 게 바로 우리 왜 노벨상 있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건축에도 건축 노벨상이 있어요. 네, 그 상 이름이 물론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프리츠커상이라 그래요. 예, 그래갖고 매년 그 프리츠커상 그 수상을 하는데 이 보통 노벨상이나 이런 데는 뭐 뭔가 유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건축 프리츠커상은 의외의 사람들이 많아요. 수상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위한 건축물이 사람에게 좋듯 그렇지. 그 프리츠커상도 사람을 위한 그렇죠. 수상을 한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예. 야, 진짜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좋은 건축물이 많이 이제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그렇죠.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소품을 다룰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그죠? 뭔가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에 있어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 두 옥사 사이에 이제 자리를 좀 잡았는데 요 옆에 있는 건물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9옥사하고 10옥사 사이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여자 제수들은 어떤 건물을 썼을까요? 여자 제수들은요,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9옥사 앞쪽으로 네. 가면 이렇게 건물 조그맣게 있습니다. 남녀만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할 줄을 알았는데 건물까지 아예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공간, 남자 공간에서 한번 논해보기로 하죠. 이 마지막 힌트가 네, 과연 뭘까요? 네. 예, 여기 마지막 마지막 힌트요? 네. 힌트가 이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네, 뭘까요? 아유, 과연? 여기 있습니다. 어잉? 이거 우리 추억의 사탕인데? 이거 그 선물 세트에 막 들어있고. 네. 색깔 알록달록한 거. 오, 이거 알아요. 잠깐만, 이게 무슨 힌트인 거죠, 이게? 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뜯어도 돼. 이거 잠깐만 이거 단종된 건데 이거 뜯어도 돼. 뜯어도 돼요? 이거 소품 이거 귀한 건데.
진짜 오랜만이야. 야. 이게 무슨 그래, 맞아. 관련이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뭐 이거 가루들 묻어 있고 이거.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이고 맞아요. 세진 씨 이거 여기 정답이 뭐라고 생각해요? 헨젤과 그레텔. 헨젤과 그레텔. 그것도 집이니까 건축과 연관이 있다. 사탕으로 만든 집이 있다. 아 제가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름이 사랑빵. 손님. 그렇죠. 이건가 보다. 사랑방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남녀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각방을 뜻하는 건가? 이게 우리가 아까는 이제 그 건물의 그런 어떤 형태가 주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공간이 불평등한 구조로 돼 있는 거를 한번 한국 건축을 놓고서는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구조에 대해서. 네. 근데 그 옛날에는 이제 구조 자체가 또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좀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그렇죠. 이게 원래 조선시대 이전에는 그런 얘기 없었어요. 네. 근데 조선시대 이제 중국에 유교를 갖고 들어왔고 유교가 되게 강해요. 그 조선시대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원래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7세 이후로는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남자랑 여자가 이제 부동석이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부동자세. 아닐까요? 부동석이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었고 음. 같이 자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같이 앉지 마라. 여태까지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런 것이 계속 나와갖고 우리 그 공간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어머. 근데 그 공간이 좀 이제 뭔가 안전할 것 같은데도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 이렇게 다 나눠놓으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남녀가 동일하잖아요. 네. 남녀가 동일한데 남녀가 동일한 게 인정을 받지 않은 거죠. 네. 중간층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바로 나오는 게 행랑채예요. 행랑채. 예, 행랑채에서 이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는 기준이 바로 남자냐 여자냐. 와. 그래갖고 남자 쪽으로 가는 게 사랑채예요. 왜 사랑이라고 붙였는지 혹시 아세요? 여자 쪽이 아니고요. 왜 사랑? 마음껏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럴 줄 알고 내가 여쭤본 거야. 아닌가요? 남자가 머무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행랑채에서 현관에서 딱 들어가면 사랑채가 나오고 사랑채에서 이제 남녀가 분리가 돼요, 공간적으로.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중문을 거쳐요. 사랑중문이라 그랬고 사랑채로 가는 중문. 그다음에 그 안채를 가는데 안채가 이제 여자가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안채는 아까 행랑채에서 사랑채는 바로 중문 하나만 거쳤잖아요. 근데 안채를 가면은 문을 2개를 거쳐요, 여자 쪽은.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여자를 외부로부터 보호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면 안에다가 가둬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예전에 이제 보면은 사랑방 손님이랑 어머니랑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키가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가고. 저는 이제 아까 그 소품에서 사랑빵 캔디도 있지만, 네. 왜 캔디냐 이거지. 달콤해서. 사랑은 달콤하니까. 아, 어쨌든 거기에 그 사랑빵 손님과 어머니가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썸 타잖아요. 네네. 뭘 타요? 썸. 썸 타죠. 썸 타는데 내가 왜 잠깐 망설였냐면 썸을 타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썸을 안 탄단 말이에요. 무슨 매개체가 있어서 혹시 아세요? 오키. 잘하시네. 네. 저도 읽었죠. 네. 사랑의 매개체였죠. 네,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사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오키가 그 뭐 꽃을 말린 걸 주고 뭐 사랑방 손님이 줬다 그러고 근데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두 사람의 썸은 두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왜 이 그 소설에 보면 두 사람이
거의 만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남녀 칠대 어. 칠세 부동석. 어. 네. 그런 것들이 어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념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 사회가 그렇지만 그래도 공간적으로 만약에 이게 그렇게 구분을 안 해놨으면은 아마 당사자들끼리 뭔가 썸이 일어나지 그렇죠. 않았을까. 맞아요. 얼굴도 마주칠 수 있었고 맞아요. 그랬겠다. 네. 그랬겠다. 왜냐면 이 소설 보면서 진짜 좀 답답했던 게 그냥 둘이 만나서 대화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뭔가 이게 될 듯 말 듯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 있어요. 처칠이 한 말인데 사람이 공간을 건축을 만들고 건축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뜻이 우리는 공간의 영향을 받아요. 공간의 영향을 받는데 그런 거를 잘 보여준 게 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근데 이렇게 한 집 살면서 얼굴 마주치기가 어렵다는 게 참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진짜 요즘 같았으면 맞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런 가옥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뒷받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기다리던 퀴즈 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벌칙이 걸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목숨 걸고 저희가 네. 풀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답을 좀 알려주세요. 소리 해보세요, 진짜로. 자,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고요. 예,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는 뭔가요? 아, 오늘은 또 이제 뭔가 주관식인가 아니면 나 주관식 진짜 자신 없는데. 사랑방 손님 네. 그걸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한번 가옥 구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리면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는 게 제 생각하고 가장 유사하게 쓰신 분한테 아. A표를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어려운데요? 이 설계도 이제 배치도를 작성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안방, 부엌, 사랑방을 생각하시는 부분에 적어주시면 돼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지만 저는 실제로 설계도를 그려본 적도 있습니다. 예, 안물안궁입니다. 에폭시도 제가 쳐봤고요. 예, 안물안궁. 이기십시오. 스타코 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장도 제가 아, 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써볼까요, 세진 씨? 아, 나 너무 쉬워. 나 어떡하지? 전 다 했어요. 전 보자마자 딱 알았어요, 답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문에서 가장 가까운 사랑방. 음흠, 문 2개 걸쳐서 안방. 음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보통 드라마에서 부엌은 다 여기 있었어요. 옛날 드라마에서 부엌은. 음흠. 맞죠? 일단은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해요. 예.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똑같습니다. 사랑방, 부엌, 안방, 거실, 마당, 장독대, 계집. 계집. 네. 장독대면 보통 계집이 여기 있어요. 예. 예, 된장, 고추장, 간장 순이죠, 거의. 그렇죠.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저는 예. 이제 적었기 때문에 또 추가 점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둘 다 정답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둘 다 정답. 저희 오늘 그냥 퇴근하고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알아서 제작진들이 이제 벌칙을 대신 찍는 걸로 그래, 할게요.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 그게 공평하지. 그럼요. 우리 PD님 저기 스커트 20개 어때요? 아, 떼양볕에서. 일단 정답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야? 네. 잠깐 볼까요? 당황하셨어. 맞춰가지고 지금 당황하셨잖아.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에요? 자, 네, 지금 이것도 여기 안방 찍으세요. 있잖아요. 제작진들 당황했어요, 지금. 이거 증거 자료 네. 남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네, 돌아가고 있는 거 알아요. 빨간 불 시간 들어오는 거 알고 못 채워 넣으니까 지금 네. 갑자기 끊어가는 척하면서 네. 아,
그렇네. 그러네요. 말이. 근데요, 죄송한데요. 번복 없어요. 이미 녹화 다 됐고요. 끝났어요. 편집되잖아요. 아니에요. 편집 안 되고요. 자, 교수님은 이제 요게 정답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정답은요. 자, 여기가 출입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랑방입니다. 여기가 사랑방이고 가장 먼 여기가 안방.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엌인 거죠. 아.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정답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 실수는 제작진의 실수기 때문에 여기 분량을 최대치로 뽑아서 한 10분 정도를 알아서 메꿔 넣으세요. 2분 이상 메꿔 넣으셔야 돼요. 2분 이상 메꿔 넣으셔야 돼요. 뭔가 지금 당황했어 지금 다들. 지금 교양자파점 최초로 지금 네. 아무튼 뭐 네. 네. 저희는 그럼 벌칙 아니죠? 네, 저희 아니에요. 예. 이거 우리 PD님 저기 스커트 20개 어때요? 떼양볕에서. 네, 오늘 양용기 교수님과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 이게 건축이 사실 복잡하거든요. 네. 심리학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융복합적인 그런 학문인데 이거를 그래도 복잡한 이걸 그래도 좀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이고 우리 세진 씨는 어땠어요 오늘? 이런 그 이제 공간이라고 하죠. 이 공간은 정말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생각이다. 네, 정말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 공간은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진짜 이 건축이랑 뭐 이렇게 직구조가 이런 연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죠? 맞아요.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네. 또 다음 시간에도 네. 알차고 아주 신박하고 재미난 소재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네. 할게요. 교양자파점으로 놀러 오세요. 여기 추모비가 있네요. 네. 이야, 추모비군요. 작품명이 민족의 홍그릇인데 저희도 묵념 한번 하고 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또. 중국 선열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하늘이 살찌고 말이 높은 안 어울리게 이게 뭐예요? 아, 여기. 가시죠. 어디 계실까요?